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떡국열차 번외편. 네, 떡국열차 정규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번외편으로 따로 요즘 묻고 있고요. 네. 요즘 트렌드예요, 이런 그 번외편 만드는 게. 네. 그래서 오늘 섹시한 노래로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섹시한 얘기로 또 번외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네. 뭐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성을 이렇게 풀었을까? 그쪽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성상납과 이런 게 성상납이요? 누구한테 상납을 하세요? 성상담가 상담. 이런 게 이제 꿈이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거 그게 꿈이시라고요? 나가볼까? 성 테라피스트. 그럼 성에 대해서 뭔가 진솔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지하게 접근하잖아요. 저는. 너무 희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희. 아니에요. 하여튼 뭐 섹스 테라피스트 알짱 PD님의 테라피스트. 나중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네. 저도 나중에 한번 상담하러 갈게요. 그러세요? 예. 네. 그나저나 사람들은 어떻게 관심을 표했는가?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억압. 성을 억압했잖아요. 그렇죠.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을 해소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억압된 걸로 따지자면 우리 예원 씨 정말 뭐 억압 많이 됐거든요. 왜요? 무슨 억압이요? 네? 왜요? 네?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요? 저도 모르는 제 삶이 있나요? 저는 우리 예원 굉장히 프리한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왜? 아니 들어볼게요. 뭐가 억압됐죠, 제가? 아니, 우리 예원 씨는 네. 남자친구를 그동안 너무 못 만났어요. 떡국열차 한다니까 남자친구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아니, 지금 떡국열차냐고.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네. 경험이 있는데 이제 왜 떡국열차 같은 걸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 주변에는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없어가지고 제가. 아니 네.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한테 이제 네. 몇 명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떡국열차라고 좀 들어보시.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들어? 제가 제목을 잘못 정했나봐요. 아, 아니요, 제목이 잘 왜요? 들으셨어요. 제목이 야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처음에 전혀. 듣고 전혀 느낌이 없어요. 복만대 때문에 야한 걸로 바뀌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그거 하신다면서요, 영화 영화. 만든다고. 영화를 제작을 발표를 했고 네, 김구라 씨가 주연으로. 주연하신다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김구라 씨가 그 반역 혁명의 이제 주인공 이렇게 이제 되고 성의 어떤 혁명 뭐 이런 걸 이제 성애혁명. 뭐 이런 걸 이제 일으키고 그럼 우리 알짱 PD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쵸. 그래서 우리 머리칸에 뭐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순수한 사랑? 순사? 그리고 또 애절한 사랑 뭐 이런 걸 애사? 좋아하지. 저 복만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영화 찍고 싶지 않아요. 공만대 같은 사람은 뭐죠? 좀 뭐랄까? 뭐랄까? B급 성애 영화 만드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원래 본인이 B급이면 그렇죠. 괜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성박이 왜 저러지? 뭐 저라도 조금인데 잠을 못 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하여튼 두 분이 뭘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알았어요. 일단 네. 두 분이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여튼 저희가 이번에 번외편을 따로 마련하게 된 거는 얼마나 우리 억압된 삶 속에서도 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이걸 또 알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2교시 때 말을 하려고 하다가 끊었던 거 예. 임재가 말했던 시조를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죠. 임재예요, 아니면 송강이에요? 이제 송강경찰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진옥과 이제 그때 정철과 진옥. 네. 살송곳하고 살송곳에 맞섰던 게 바로 뭐였죠? 골풀무. 골풀무. 좋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많이 이제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살송곳과 골풀무에 맞서는 대적할 어떤 시조입니까? 아니 백호 임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백호 임재. 이제 호가 백호시고 임재라고 하시는 분. 신호랑이죠? 아니요, 신호수.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무턱대고 들어가? 그러니까요. 백호가 신호수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항아 기질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네네. 당시 어떤 인습적인 질서 이런데 아주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러니까 벼슬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벼슬길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은 항상 온순 착실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튀는 사람들을 사실은 원한다고 하지만 자기 조직에서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어디인가에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조직은 아니길 그렇죠. 바라는. 아이러니야. 정박이 그래서 회사를 못 견디고 나오는 거야.
창의적이시라. 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평안도 당시에 이제 도사 그게 보통 이제 종오품 관원 뭐 그렇게 완전히 고급 관원은 아니지만 뭐 나름 그래도 이제 평안도 지방이 얼마나 또 흔히 말하는 좋은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좋은 동네라고 하잖아요. 평안도가요? 예, 왜냐하면 물산이 풍부하죠. 어. 또 색향이라고 할 만큼 아주 뛰어난 관계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부임돼 가면 뭐 생기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떻든 진주하고 평양 네. 기생을 책으로 보잖아요. 네. 그건 저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진주 양성기관이 논계. 있었다. 거기에 진주 기생 양성기관이. 권번 평안도가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평양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네. 평안 네, 그쪽에 도사로 부임하는 도중에 이 부임하면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그때 암행어사 가다가 네. 여자 만나가지고 나중에 성종한테 곤욕당한 양반도 있었지만 네. 네. 이 양반은 가다가 어디를 갔냐? 개경을 이제 들리게 되잖아요. 네. 그 황진이 무덤을 가가지고 황진이 무덤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무덤을 왜 찾아가? 그러니까 이제 뭐 풍류를 한번 들여보려고. 아니, 일면식이 있었어요? 아니죠. 이제 황진이는 이미 그죠? 죽고 옛날에 그 그러니까. 명성을 이제 있으니까 아. 이제 이 사람이 그 정말 그래도 이 시를 알고 한 시대의 음. 풍류를 알고 간 이 사람을 난 출몰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 술 한잔 붓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요즘에 가서 좀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영국 가서 그 마르크스 무덤 한번 찾아가듯이.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이 당신을 감성적이네요. 기린다. 예, 그래서 가서 유명한 시조를 남겼어요. 그것보다는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여기 유명한 섹스촌 있다던데 막 이런 거나 많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하필 독일이에요, 왜? 뭐 네. 저기 그러니까 이모 입장에서는 네. 뭐 사실은 아까 지금 마르크스 뭐 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네. 이제 남들이 받아보기에는 그렇게 안 봐. 지금 우리 알짱 PD 말씀처럼 무슨 이상한 데를 갔다 이래 됐겠죠. 노래 하나 틀어줘요.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그 꽃망울 피웠건만 그 향기가 너무 짙구나 허이할고 그래서 이제 황진이 무덤에 가서 유명한 시조를 남깁니다. 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잡고 고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그러니까 참 이제 황진이가 네. 그렇게 명성을 날려고 했는데 이제 다 이제 백골만 백골이 남아 되고. 있고 이 무덤은 그렇잖아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참 뭐 진짜 그게 정말 내가 이제 당신이 이 사람 풍류객이잖아요. 네. 황진에 있으면 같이 진짜 이 권커니 자커니 하면 좋겠는데 이 고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파직당해요. 아, 시조 하나 썼다가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가에 중대한 그거를 봉직을 받아가 지금 부임하는 놈이 지금 이게 무한 짓이야, 지금. 무슨 기생한테 가서 기생 추념하는 신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관원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가 찍혀 났네. 있는 거야 이미 공직사에서 찍혀가지고 쟤 저거 뭐 하나 보자 이런 거만 구실만 보면은- 찾고 있는 그렇죠. 중에. 그렇죠. 약간 참. 감성적으로 좀 흐를 뻔했는데 확 깨지네요, 갑자기. 아니 뭐 참 그러니까 이런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죠. 이 사람을 기념하려면 개의치 않는데. 그럼 또 누가 갖다 일로 바쳤지? 그니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제 글로 남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저때 말씀드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 잘 안 남기려고 하는 게 화를 볼까 싶어서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요. 아, 참, 이 양반 또 혼자 시조 하나 쓰고 또 좋아했겠네. 아. 지 혼자 술 먹고 그랬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하면서 시상이 떠오르는데 막 이런. 했는데, 결국 그걸로 잘렸다. 네, 그렇죠. 파직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기생 그래도 어떻든 또 평양에서 아주 당시에 평판이 높은 한우라는 기생이 있었대요. 한우요? 한우가 어떻게 되면 추울 한자, 차가울 아. 한자. 우리 한파 할 때 그죠? 네. 숯불? 네. 그리고 우는 비우자. 참비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멋있다. 참비, 참비. 아그 재밌잖아요. 뼛속까지 스며들겠네. 그렇지. 그 약간 선생님. 겨울비 느낌. 그렇지. 어, 겨울비라고 멋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김종서? 내 가슴 속에 스미는 이 슬픔 무엇일까 음악방송이에요, 음악방송. 김종수도 머리가 치렁치렁하니까. 한우. 그래서 거기 딱 이 한우한테 네. 이게 서로 이제 딱 한우를 만나가지고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조상들이 특히 이모 같은 풍류객은 수작을 니네 줬나 이렇게 또 돌직구는 안 날리고 오, 멋있다. 니네 줬나? 아니 시조를 딱 날리는 거예요. 내 스타일인데?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니네 줬나? 뭐라 카노? 뭐 이렇게. 그 우리 그거 약간 일본 느낌인데? 뭐랄까, 이거. 나까무라! 이런 느낌인데요? 좀 그런데 네. 우리 임재
우리 조상 임재 선생님은 네. 네. 딱 이렇게 시조를 써요. 한우에게. 북천이 맑다 크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그러니까 참. 북쪽 하늘이 네. 맑다고 해가지고 네. 우비를 안 쓰고 길을 나섰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 온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아. 산에 눈 오고 들에 찬비가 오는데 내가 지금 찬비를 맞았다. 이거. 너한테 지금 흠뻑 적쳤다. 이거. 그러니까 멋있다. 얼어 잘까나 이 얼다라는 얼다. 말이 이제 알죠. 이제 우리가 혼인하는 뜻도 있고 이제 이제 인터코스에 어우러지다, 이렇게 어우러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번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야. 딱 한번 이제 시를 올렸어요. 찬비를 맞았으니까. 그러면 됐어 너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전에도 한번 그런 애 왔었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또 우리 한우가 또 멋지게 네. 답을 해요. 그래요. 어이 얼어 자는 고 무슨 일로 얼어 자는 고 네. 왜 얼어 자는 고 무슨 일로 얼어 네. 자는 고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는 고 원앙치 원앙침 비치금 원앙침은 원앙이 그려진 베개잖아요. 네. 베개. 비치금은 비치색 이불 비싼 거.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 두고 얼어 자는 고 네. 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더욱 덥게 자리라. 이것들이 찬비를 맞았으니까 더욱 덥게 자리라. 더욱 덥게 자리라. 찬비 근데 너무 맞으니까. 너무 저 소름 돋았어요. 또 소리 봐요. 예, 너무 잘 돋아요. 그러네요 정말. 정말 이 시에 흠뻑 젖었네요. 저는.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름이 돋나 보네. 그러니까 제가 네. 굉장히 계피의 계피, 닭껍질, 네. 계피 김예원 선생이라고 늘 소름이 돋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아름다운데요, 좀?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는 게 어울려다는 네, 뜻도 네, 있고 네, 찬비를 맞았으니까 얼어갖고 춥게 잔다 이런 말 되니까 마찬가지로 한우도 이제 아까 어이 얼어 자는 거 무슨 일로 얼어 자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춥게 자냐 왜 원앙침도 춥게 자냐 있는데. 또 이제 같이 왜 니하고 내하고 같이 지금 어울려 자냐 이런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고 그 시가 사실은 또 이게 멋있어요. 재미가 있죠. 너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수준 높게 수작을 서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게 불이 확 점화가 되는 거죠. 딱 매력적이다. 요때까지가 좋은데 그죠? 썸. 이렇게 이제 서로 썸 타고 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렇게 좋아서 연애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그런 시 해본 적 있어요? 전 돌직구 스타일이라고 그니까 했잖아요. 돌직구 스타일이죠. 니네 좋나? 이거 끝내줬나? 내가 너 좋아하는데. 내 사귈래. 아 좋다. 응답하라 무슨 일이고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네. 스캔들을 뿌리고 다니니 뭐 바로 그냥 조정해서 딱 보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처음에 시 쓴 것도 뭐 멋있긴 하지만 받아치는 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게 시조가 가는 것도 멋있긴 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한 이 두 작품이 있을 때 정말 세트로. 비로소 멋있는 것 같아요. 뭐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유. 대꾸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소름 돋아. 그러니까 저거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그 되는 기생들이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 나오면 너네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그렇죠. 완전히 우리 가르쳐주시나 요즘 봐. 라임 하듯이 그 라임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예, 참. 아름답네요. 아, 멋집니다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자존심이 대단했다잖아요, 기생들도. 그러니까 글 못 쓰고 이런 애들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설픈 시 써갖고 니네 졌나 뭐 이런 맞아. 거 쓴 애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요. 니네랑 사귈래 이런 사람들. 아유. 수준 낮으니까. 그러니까. 산대리다 이제. 내참 진짜. 아유, 좋겠다. 아유, 근데 진짜 임재 선생 네. 같은 경우는 좀 역시 이렇게 피가 뜨겁고 반항아지 기질이 강한 분이 올해는 못 사시는 것 같아요. 또? 왜요? 또 아니, 또 그 이렇게 갑니까? 38살에 돌아가셨는데, 아, 뭐, 진짜요? 물론 옛날 기준으로 완전히 빨리 돌아가셨다고 그렇지 보진 않네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돌아가셨는데, 임종할 때 또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거든요. 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말 남겨요. 아니, 어느 나라를 가봐도 황제, 제라 칭하지 않는 자가 없는 곳이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만이 제라고 칭하지 않는다. 이렇게 째째한 나라에 태어나 살아왔으니 어찌 죽는 것이 슬프겠는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결코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물며 장례식 때 고길랑 하지 말거라. 눈물 흘리지 말고 옥도하지 말라. 이래 째째한 나라에 태어나서 죽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집안 망하는 기사야. 그러니까. 저 부관 참시야. 잘못하면 그런 거죠.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어떤 기계 이런 거는 정말 아, 멋지네요. 그러니까 화려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기준이 있잖아요. 와,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죠. 그러네요. 죽을 때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나 죽고 나면 끝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임재 선생을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지 죽을 때 됐다고 이제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살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령,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아서 그러면 다 죽이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때 재라든지 막 어쨌든 황제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말하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족들은 조금 고초를 겪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결국 뭐 또 역사의 불멸의 존재로 또 이름이 우리 뚝뚝 남아 있으니까. 그건 지 혼자 잘 살라고 한 거야 저게.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거 아닙니까? 38살. 38 광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은 참 38선 해가지고 38세만 되면 이제 벌써 이제 회사에서 1선에서 물러나는 걸 걱정한 나이인데. 맞습니다. 이때는 또 이 양반은 또 이렇게 또. 그때는 참 38세 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네요, 그죠? 아, 그때는 뭐 40 전에 되면 이제 할아버지 되니까. 예, 20 40쯤 되면 할아버지. 28에도 뭐 국무총리도 하는데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좀 1884년 갑신정변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김옥균 분들이. 근데 사실은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 우리 요즘은 70이구나. 60, 70이지만 네. 그때는 20만 돼도 이게 뭐 그렇게 완전 늦은 나이도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너무 우리나라가 그 무슨 장관이나 뭐 이 총리 이런 사람들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사회가 네. 사실은 이제 많이 또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건 절대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막부 사람들이 더 전문적이에요.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학식도 높고 그러고 메이지 유신 하겠다고 달리던 사람들은 완전 시골떡이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뭐 새로운 세상 만나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너가 도대체 나라를 운영해봤냐? 너희들이 무슨 화폐를 뭐 만들어봤냐? 너희들이 뭘 해봤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움직인다고? 근데 세상은 결국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나서야 새로운 체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장관들도 막 31살도 있고 70대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박 선생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뭐 임명권자가 결국은 어떤 국정 철학과 어떤 국정 기조 속에서 그렇죠.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뭐 좀 그렇긴 한데. 뭐 좀 참아 보세요. 위에서 하는 몇 년만. 거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인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30대 뭐 예를 들어서 장관 시킨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50대 이상들이 갈수록 인구 구성에 크게 차지하니까 젊은 분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를 할 수 있는 어떤 장관이라든지 의원들을 배출하기 힘들죠. 그분들이 열심히 나야 그 사람들 몫으로 뭘라도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1살만 돼도 충분히 국무총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요. 제가 바로 41살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제가 교육부 네. 장관을 해서 이 국사를 당신은 땅을 모르지만 교육부 장관은 안 돼. 왜요? 왜 안 됩니까?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장관을 하면 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법무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만 빼면 다 돼. 네, 자꾸 말 바꾸실까봐. 말 다 그분들도 많이 바꾸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말 자주 바꿉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 잘한다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바꾸는 사람 해야 되니까 편집장님은 이제 안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장관 다 잘하실 것 같아. 그래요. 다른 건 하세요. 교육부랑 법무부만 빼놓고 건교부 쪽 할게요. 건교부. 아니 복지부 장관 하세요? 복지부. 괜찮네요. 정치권 정계 진출은 좀 나중에 네, 하는 걸로 그렇죠.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기생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기생을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해어화라고도 했다지 않습니까? 해어화? 해어화? 해석하다 할 때 했자. 풀했자, 풀다 해석하는. 말씀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좋게 얘기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한 것인데 이제 양반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노류장화라고도 했대요. 노류장화? 길가에 핀 버섯가지. 그러니까 길가 버드나무 그리고 담장볕에 핀 꽃. 그러니까 누구든지 꺾을 수 있잖아요. 꺾을 수 있다. 버드나무 가지 꺾을 수 있고 굉장히 꽃 천하게 본 거. 그래서 보통 천하게 이제 부를 때 이제 그때 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은근자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좀 가장 이제 등급이 낮은 그레이드가 낮은 어떤 유흥 종사자가 뭐 이제 그래 되는 거죠. 노류장화가 되는 거죠. 노류장화. 오늘은 그래서 통속화 가지고 한번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6개의 그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참 이거 못 보이더라서 그죠. 참. 제가 이제 이거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네네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야한 시선을 던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꼭 뭘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입을.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랍니다. 남자가 하고 있는 건 차면이라고 한대요. 차면. 그러니까 이게 그림 제목이 성협의
네. 길거리에서 기생을 엿보다. 이런 제목이에요. 네. 예, 기생인 거는 이 우리 어우동 영화 전대라고 보면 하더라고요. 뭐, 예, 이렇게 서는 거. 머리 위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모라고 한다는데 기생들이 이제 기생들이 하는 거래요. 머리 그러니까 뚫린 거. 기생들은 가리개가 있는 가마를 탈 수 없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요? 그런데 네.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모란 걸 썼답니다. 그 위에는 뚫린 거. 예, 예. 이 한번 뚫렸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들어가는구나. 그거 이렇게 한번 이미 예. 머리 올렸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굳이 그걸 얘기해야 되는구나. 편집이 있으니까. 스타일이시니까요. 가리마라고 옆에 왜 흰 천 내려온 건 가리마라고 부른답니다. 이거 가리마예요? 네. 이것도 햇빛 막는 용도인가요? 뭐. 예, 그런데 어떤- 이제 원래 은여들이 하는 거래요. 가리마라고 한대요. 은여들이 하는 건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왜 은여들이 왜 기생처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 기생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남자가 하고 있는 건 차면이라고 하는 건데 가령 뭐 상을 당했거나 이럴 때 남들하고 얼굴을 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상 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 지켜야 되는데 상을. 그럴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올 때 차면을 하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그림을 혹시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림 안에 남자 한 명이 아마 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얼굴 가리개 같은 거를 한 손으로 가리고 두 명의 여성을 이렇게 살짝 엿보는 듯한 이런 그림이고 두 명의 여성들은 아마 기생의 옷차림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컬러풀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그 어우동이 썼던 그 뚫린 갓 같이 생긴 이런 걸 이제 쓰고 서로 얘기 나누는 모습 뭐 이렇게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림에. 네, 여기서 영화 어우동에서 그런 겁니다. 그죠? 어우동이 실제 썼다기보다 그죠? 영화 그렇죠, 그렇죠. 어우동에서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남녀가 유별해서 뭐 가리개를 하고 다니니 뭐니 해도 남자들은 볼 걸 계속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헌팅이 가능한 거 아니었었겠나. 조선시대에도. 두 번째는 아예 이 연염집 안악이잖아요. 애 안고 그렇죠. 가는. 그러니까 네네. 이걸 네. 이거 가리개 같은 거, 스카프 같은 거 덮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도 또 일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한 여염집 안악이 소를 타고 아이와 함께 네. 소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악을 양반이 몰래 쳐다보는 이런 그렇죠. 그림이죠. 네. 근데 굉장히 뭐랄까 음흉하다고나 할까요? 제목은 김홍도의 길거리에서 남의 아내를 훔쳐보다. 이런 엿보기라는 게 인간의 참 본원적인 욕망이에요. 관음증. 관음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양에 그런 게 많잖아요. 핍쇼라 해가지고 어느 핍쇼요? 예 핍이 훔쳐보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용업소에 들어가면 안내를 받아요. 그 네. 방에 안내를 받으면 요 구멍이 하나 약간 뚫려 이렇게 있는데 해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이제 안에 이제 여성이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쇼를 하는 걸 몰래 지켜보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그렇게 또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하는 스트립 쇼보다 그럼 뭔가 내가 은밀하게 훔쳐본다. 그러니까 이 훔쳐본다는 욕망들이 이런 게 참 근본적으로 우리 옛날 몇백 년 전도 그죠? 그렇죠.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란 게 네. 성리학을 제일 네네. 통치 원리로. 그래서 소학이란 데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남자 여자가 그릇을 서로 주고받아서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그릇을 건네려면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건네야 된대요. 그릇을 주는 게요? 네. 왜? 그릇이 뭐 대단한. 그러니까 손을 서로 그러니까 부딪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말도 그랬잖아요. 옛날 가서 뚝뚝하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 중간에 옆에 사람을 다가 누구시냐고 여쭤봐라. 하인이, 그러니까 하인이 맞아. 없어도 그냥 없어도 그렇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누가 제3자를 가정하고 누구시냐고 여쭤라. 누구라고 여쭤라. 뭐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 보면. 그러니까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되니까 침실도 원래 같이 쓰면 안 되고 욕실도 같이 쓰면 안 된대요. 같이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부동석이니까. 근데도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여자에게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더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는다는 게 억압을 참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거는. 네네.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은 점두개만 적었을 뿐인데 그래도 엿보는 게 바로 느낌이 오네요. 그죠? 이 엿보는 양반의 모습, 김홍도의 길거리에서 남의 아내를 훔쳐보다 요 그림 있었고요. 또 어떤 그림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물가를 주제로 한 우물가. 그림입니다. 우물가. 우물가 물이 좋죠. 우물 하면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깊은 이런 샘 이런 느낌? 그래서 우물가가 현대로 따지면 어디죠?
클럽 같은 느낌. 아니 만남의 좋다, 이런 장소? 말안 되겠다. 실제 우물에서 뭘 많이 했다잖아요. 그렇죠. 고려 왕건도 그 우물에서 버드나무 잎을 떼어가지고 물을 이성계란 네. 얘기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을 떠줬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맺어지는 장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저 그림이 우물가라는 김홍도의 그림이 네. 남자가 우통을 풀어헤친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갓을 쓴 양반이다 네. 그죠? 일부러. 네. 많이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유, 양반인데? 양반인데 무슨 만인이에요. 이루르나 이래 그런구나. 물 한 사발만 다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애들이 서로가 이거 이제 되겠지.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왜 물을 떠주잖아요. 여자들이 다 되게 수줍어 보여요. 예. 딴청 피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남자에게 물을 한 바가지 떠줬고, 그 물을 이제 시원하게 마시는 이런 모습인데, 일부러 이렇게 우통을 이른바 깠다. 네. 우통을 깐 거는 여성분에게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성성을 강조해 뭔가 주기 섹스 어필을 네. 할 섹시한 어필을 할 그죠? 섹시 어필한.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 꼭 뭔가 털도 많이 나는 느낌. 네. 뭔가 그러게요. 그런 느낌. 남성성을 아주 네. 가시하는 것 같은. 가슴에 난 털은 좀 남성성을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완전 섹스 어필하게 딱 보이시는 거잖아요. 가슴에 난 털 좀 여자들 싫지 않나? 저는 싫어하는데 제가 아는 근데 대부분 언니는 다 싫어하는 것 되게 같아요, 좋아해요. 제가 아는.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가슴에 난 털을? 네, 그게 첫 번째 그런 거예요. 딱 가슴에 조건? 털이. 네. 인점점 일단 보기 전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털이 많고 이게 근데 대부분 몸에 팔이나 이런 데 털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뭐 가슴에도 털 확률이 있으시는 높죠. 경우가 음. 많더라고요. 가슴에 털은 그 저는 없어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왜 저기 막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슴에 털 난 거? 네. 그렇죠. 남자들은 아, 마초적인 그래요? 상징이 아. 가슴에 털 난 사람이 마초를 상징하니까. 요즘에는 안 그럴 것 진짜 안 같은데. 좋아하는데. 네. 가슴에 털 난 게 어쨌든 그 남성성을 좀 상징은 옛날부터 했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물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게 쌍화점에도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자, 쌍화점이? 예, 예. 또 그 나옵니까? 쌍화점. 예.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더니 우물의 용이 내 손목을 쥐더이다. 용이. 이 소문이 이 우물 밖에 나며 들며 하면 조그만 두레바가 네 말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두레박 보고 지금 탓하는 거예요. 이제 네 소문나면 이제 다 너 때문이라고 할 거야 하겠다. 소문내지 마라. 네. 나 이렇게 여기서 손잡힌 거. 아이, 소문은 근데 다 나요. 그럼요. 안 나는 경우가 없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이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옛날 노래. 아, 예. 아주 옛날 들어봤어요. 노래. 네. 그래? 앵두나무 우물가에 네.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들어본 거 네, 아니에요? 네, 저 들었어요. 앵두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홈에 자르 나도 몰라 내 던지고 앵두나무가 물을 좋아해서 우물가나 이런 데 많이 심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동네나 이런 데 보면 네. 우물 근처에 항상 앵두나무가 있었다. 아, 그래서 그거 아니면 저 열매가 맺히면 빨갛게 맺히잖아요. 보기가 좋다고 관상용으로 담 밑에 이렇게 심거나. 그래서 빨간 앵두란 영화가 앵두하면 입술 생각나잖아요. 앵두 같은 입. 저 앵두 입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앵두의 색깔 때문에 앵두 같은 빨간, 사실. 빨갛고 아니 조그맣고. 그 앵두 빨갛게 익었을 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좀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와요? 탐하고 싶은 느낌. 아니 네. 왠지 입술을 키스하고 연상하는? 싶은 느낌? 앵두를 보면.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넘치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알짝 PD님. 네. 호르몬이 넘치. 호르몬이 그러니까. 폭발해요. 예. 자, 우리 김홍도의 우물가라는 그림이 있었고, 그 그다음에 밑에 우물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데. 신윤복 예. 우물가의 고민이란 그림이고요. 예, 예. 어떤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하기로는 저 뒤에 남자가 왜 당당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면 그림 구석에 남자가 아마 양반인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죠. 이제 저 예. 모자를 모자, 봤을 때는 양반이 그림 가운데에 있는 두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림 맨 가운데 밑에는 우물이 있고 그 우물가에 여인 두 명이 한 손에는 턱을 괴고 있고 아마 기생들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기생이라면 아까 이런 저기 첫 번째 이런 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기생은 저렇게 물 길고 안 하잖아요. 밑에 애들 있잖아요. 또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그 여염집 아내들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하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앞치마가 있으니까. 이 남자가 지금
이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고 싶은 거예요? 한대요. 해서 이제 이 여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네. 상담하는 거예요. 이제 저 마님이 나보고 이제 자자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뒷얘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추측이죠 이제. 아.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우물가의 고민이니까 신윤복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겠네요. 뭔데요? 지금 앉아있는 이 여인은 네. 이 양반과 이미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뒷물 중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이 서 있는 여인이 약간 엉거주춤하고 서 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대쉬를 받은 거예요, 이 양반한테. 그래서 이 앉아 있는 여인에게 물어보죠. 지금 우리 마님이 좀 저질러 좀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 마님이 좀 나랑 지금 같이 코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 앉아 있는 여인이 야 별거 없어 가지 마. 이렇게 이제 딱 표정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화가 약간 나 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참.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됐나요? 네, 됐다고 칩시다. 네, 신윤복의 우물가의 고민은 한 여성은 이미 코 한 걸로, 다른 여성은 코 제안을 받은 걸로. 자 다음은 이제 김홍도의 달빛 아래였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올리기가 좀 이거는 아니 풍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달빛 아래에서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달빛이 달빛이겠죠. 보고 밝다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옛날에 호롱불만 켜도 밝다고 봤잖아요. 돗자리 하나 깔으셨고 네. 그 위에서 사랑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많이 사랑하시는 또 코 하고 계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실제 이렇게 야외에서 일을 많이 치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세림이라는 사람이 1400년대 후반 사람인데 엄연순이라는 글을 보면 지금에 보면 평안도 쪽으로 갔는데 뽕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길이 뭐 하나 나 있어서 뽕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인가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왜 남자 하나가 막 휘파람 불고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갔대요. 그리고 여자가 그 뒤따라 들어가서 좀 이따가 나오더라. 뽕이란 영화 아시죠? 들어봤어요. 뽕. 이대근도 나오고. 네, 뽕도 시리즈가 오래 나왔죠. 그렇죠. 이보희 씨. 제일 마지막은 아니고 유명한 사람 예지원 씨도 나왔잖아요. 예지원 씨, 원미경 씨. 원미경 씨는 들어본 것 같아요. 원미경 씨가 이대건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뽕 따러 가세.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일본 순사한테 말에 끌려가지고 하면서 독립운동도 암시하고.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이게 새마을운동이 사실은 이 뽕부터 나온 거예요. 새마을운동 노래 알죠? 잘 살아보세. 네네. 이게 들어봤어요. 뽕 따러 가세. 저렇게 해석이 또 되군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큰일 나려고 왜 자꾸 무리수를 넣어요 그렇게.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운동. 뭐 누구 시켰겠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뽕밭에서도 하고 산밭에서도 많이 했대요. 이게 삼.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에 도령 타령이 있는데 대명천지 밝은 날에 어느 누가 보아줄까? 그러니까 누가 보겠냐? 대명천지 밝은 날에요? 나머지. 아니 삼나무가 우거졌으니까. 한 3, 4m까지 자란대요. 자라면 3배 옷 만드는 거. 그래서 들어가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옥수수 밭이구나. 그렇죠. 들어나가세 산밭으로 들어나가세. 적은 3대는 쓰러지고 굵은 3대 춤을 춘다. 그러니까 3대 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래는 예전에 보리밭이 많이 유행. 보리밭도 같겠죠. 이제. 보리밭이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이제 산밭에서 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사설 시조도 있다네요. 사설 시조요? 예. 사설 시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긴 시조, 시조가 왜 3, 4조로 해가지고 세 줄이잖아요. 초연. 그러니까 그걸 길게 가는 거 여러 개. 그걸 사설 시조라고 합니까? 고등학교 때 초장, 중장, 정장. 그게 근데 이제 한 장이 쫙 늘어나는 길어지가. 아주 긴 시조잖아요. 송강정철의 시조 같은.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이 말이요. 딱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사설 시조.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고등학교 다 배우는데. 네. 사설 시조가? 어쨌든 청구영언이라고 있잖아요. 사설 시조 모아. 청구영언 알아요. 알죠. 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건넌집 작은 김서방을 눈개야 불러내요. 그러니까 눈짓으로 불러내요. 두 손목 마주 덥석지고 수근수근 말하다가 산밭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 하든지 잔삼은 쓰러지고 굵은 3대끝만 남아 우하더라. 우하더라? 재밌게 썼네요, 되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남편한테 이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외도네, 그러면? 그렇죠. 저 아이 입이 보드러워 거짓말 마라. 우리는 마을 지섬이라 실삼 조금 캐더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우리 둘이 그냥 마을 동네 사람이라서 삼캔 거다? 삼캐를 갔다. 좋네. 네. 아이고 참 예쁘네요. 그 귀엽네요. 마음들이 참 곱네요. 예. 다 믿어주나 봐. 야외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셨다. 근데 이제 추억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들끼리의 어떤 관계입니다. 다음 그 마지막 그림이 아마 김홍도의 추억인 건데 네. 아주 노쇠하신 할아버님과 또 할머님이시죠? 네. 나이가 들어도 이제 속력은 어쩔 수 없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그거보다는 죽어도 좋아. 할아버지 그러네요. 할머니들 다룬 그 영화가 만든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무리수가 심하시네요, 좀 오늘. 노부부의 사랑. 아름답죠, 그래도 그죠? 추억이라는 제목이 좋네요, 뭔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두 분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예전엔 잘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젊은 날을 추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손만 대면 일어서더니 한 시간 지나도 한시지 지나도 그냥 혼자 오늘은 하얗게 밤이 샜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내일까지 추억하는- 기다려보세. 근데 여기는 아예 완전 뻥 뚫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촬영할 때 세트장 같은 세트장. 느낌으로 세트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 진짜 이상한 게 이렇게만 디귿자로만 밥 먹지 항상 그 앞에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일종의 그냥 합의된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밥을 먹나 예전에 드라마 보면서 그 예전에 생각 처음 하셨어요? 올 때 그러니까 왜 우린 다 그냥 내무롭게 다 보는데 항상 볼 때마다 언제요? 어릴 때 난 드라마. 옛날부터 카메라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겼는데. 어릴 때부터요. 네. 역시 어렸을 때부터 PD의 어떤. 방송 쪽하고 네. 뭔가 역시. 갑자기 또 내만 사나? 자, 이렇게 지금 그림들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 네.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텐데. 6편을 봤네요. 이걸 보면 네. 조선시대 후기로 들어가면 그거야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선 초기나 중기에는 뭐 아예 그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그 책이 저도 예전에 안 봤는데 지금 절판됐는 것 같은데 그 조선시대 이런 절판됐으면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조선시대 약간 야한 그림만 모아놓은 에로성 풍속화 도록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잘 만든 책이 에로도록이라고 하지 뭐. 에로도록.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이게 지금 김홍도 이 그림이나 이걸 넘어서는 정말 더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외설적인 그림들이 진짜 많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걸 보면서 그 예전에 왜 어우동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우동이 예전 이보희 씨가 나온 어우동에서는 네. 어우동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설정이. 남편이 약간 좀 성적 좀 변태 성욕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서 막 못 견디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그림들 이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네. 하여튼 뭐 이런 그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네. 예. 우리나라도 못지않았다. 더 했을 수도 있죠. 왜? 그런 섹시한 이야기들을 아주 해악으로 잘 풀어내셨던 네. 우리 조상님들. 반면에 우리 일본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죠? 알려주세요. 일본 조상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거의 그냥 너무 뇌세적으로만 그리지 않았나요? 저 죄송합니다. 피디님 저희가 어디 너무 가시죠? 일본을 너무 좀 공격을 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지신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일본에 전화했는데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일본도 네. 뭐 옛날부터 일본이 이제 아주 예전에 오래된 게 겐지 이야기 있잖아요. 겐지 이야기라고. 겐지? 예, 그것도 이제 바람둥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아주 귀공자, 귀족이. 겐지모노. 그렇죠. 물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 어. 원시 물인가? 우리 한자로 읽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근대에서는 야한 소설, 우리 지금 아주 야한 일대 호생남 해가지고. 일대 호생남. 호생남. 제목도 재밌잖아요. 일대 호생남 해가
이 남자 주인공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한 남자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아. 그냥 여자만 잡으면 그냥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도 있잖아요. 왜 왜 두 남녀가 네.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아 감각의 제국. 감각의 제국. 집안에서만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아예 설마- 방 자체를 안 나오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제로 어떤 남자가 그렇게 있다가 여자가 이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래가 남자는 방 죽고. 내용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냥 아니 밖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방 안에서만 있다고. 방 안에서만. 거의 밖의 내용은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군대가 착착착 지는 그 소리만 나오고. 그러니까 오심한 이기상. 소변도 안에서 누고 다. 진짜. 맞아. 감각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실현을 했다 했거든요. 실제 성행위를 배우들이 같이 했다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하고 차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안 되고 오래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10년 전쯤에 이제 우리가 감각의 재고 다시 감각의 생각해. 제국. 제국. 감각의 제국. 제국.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때. 장에서 먹었잖아요. 아니요. 먹었나요? 먹지는 알고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 1930년 후반인가 40년. 네, 네, 네. 그래서 그 여자를 잡으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절단한 물건. 그 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잡혔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뺏기기 싫은 거죠. 그랬다 이거죠.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물건을 사랑한 건가요? 물건 때문에 살았을 거야 아마. 오. 그러니까 일본 영화가 이제 하는 정말. 게 이게 원- 사랑이라는 게 이게 네. 절대로 무서운 게 일차원적이네. 아니 카니발리즘하고 하거든요. 식욕과 성욕이 우리 뇌에서 같은 정체이기 예. 때문에 이게 너무 사랑하는 게 그 때문에 결국 그 끔찍해. 사람하고 한 몸이 되고 싶다 되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먹어버린다는. 카니발리즘이 되고. 어. 근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네덜란드 유학 가가지고 그 여자 돈받은 여자들 같이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냉장고에 놓고 하나씩 네. 너무 사랑해서 먹는다니. 너무 사랑해서 일본 애들이 더 그러니까 그런 성이라든 이런 것 쪽에 대해서는 더 집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 왜 구한말의 기생 홍란인가 왜 하도 복상사 많이 한다고 일제애들이 그거 저기 성기만 잘라서 왜 그 포르말린 표본- 용액에 넣어가지고 표본실에 보관해. 식민 맞아요. 일제 강점기 때 맞아요. 그렇죠. 우리 네. 기생 중에 한 명이 그게 참 그게 진짜 이게 좀 인권의 문제를 봐도 그건 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좀 이상한 미친놈들이에요. 이야기죠. 상상을 진짜 초월하지 하다 못해 여기서 막. 살아남아야 돼 나도. 정말 그러네요. 그 끔찍하네요. 백백교 백백교? 사건 있잖아요. 그 백백교의 교주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죠. 네 맞죠. 그것도 그 뇌인가가 아마 그 네. 보관되게 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하여튼 좀 특이한 그러니까 좀 이상한 모르겠어요. 사상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독일 쪽도 왜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 네. 그 우리 예전에 731 부대인가요? 네네네. 그 하듯이 독일도 마찬가지 생체 실험이고 음. 그런 좀 뭔가 아주 좀 약간 엄습한 기운들이 네. 좀 약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생체 실험은 정말 731 부대. 네, 그때. 정말 그 일본 지일파로서 이 731 부대에 대한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지일파로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친일파가 아닌 지일파로서. 네네네. 일본 애들은 정말 반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배상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꼼지라. 꼼지라. 또 어떻게 되나. 그만 공격하세요 이제. 번외편은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하여튼 네. 충분한 편집들이 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번외편 오늘은 여기서 정프로 그런 편집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번외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